야담과 고전소설, 오늘도 즐거움 가득한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늦가을 서리가 내린 한양의 박시기와 집에서 여종 옥부는 이른 아침부터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22의 나이에도 여전히 청순한 얼굴을 한 그녀는 주인 박세준의 방을 정리하며 하루를 시작하였지요. 어릴 때부터 이 집에서 자란 옥분에게는 세준 도련님의 뒷바라지가 가장 중요한 일과였습니다. 도련님, 아침 차를 준비했사옵니다. 날이 차가우니 따뜻하게 드시옵소서. 도령 박세준은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26의 수려한 용모에 학자다운 기품이 흐르는 그는 과거 급제를 위해 밤낮으로 공부에 매진하고 있었지요. 고맙다.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구나. 옥부는 차상을 정리하며 세준의 옆모습을 슬쩍 바라보았습니다. 촛불에 비친 그의 진지한 표정이 어찌나 근사해 보이는지 가슴 한편이 저릿저릿 아려왔지요. 세준이 붓을 들어 글을 쓰려다가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옥부는 재빨리 몸을 숙여 붓을 주워 올렸지요. 도련님, 붓을 떨어뜨리셨사옵니다. 붓을 건네주는 순간 두 사람의 손끝이 스치듯 닿았습니다. 옥부는 순간 온몸을 떨었습니다. 세준은 옥분의 눈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지요. 고맙다, 옥분아. 항상 세심하게 돌봐주어 마음이 놓인다. 옥분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도련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이토록 마음이 흔들리다니 자신도 놀라울 따름이었지요. 도련님을 모시는 것이 소녀의 본분이옵니다. 더 정성을 다하겠사옵니다. 하지만 곧 현실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자신은 종이고 세준은 주인이라는 넘을 수 없는 신분의 벽이 있었지요. 옥부는 고개를 숙이며 자신의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그날 오후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며 옥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불경스러운 일이로구나. 종의 신분으로 어찌 주인님께 이런 감정을 가질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아무리 다짐해도 세준을 바라보는 자신의 시선을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온화한 미소와 따뜻한 말투가 자꾸만 마음속에서 되살아났지요. 옥부는 차가운 우물물에 손을 담그며 달아오른 얼굴을 식히려 했지만 가슴 깊은 곳에 그리움만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빨래터에서 옥부는 빨래를 하며 하루 종일 쌓인 고민에 잠겨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와 옷깃을 스쳐지만 가슴속은 여전히 뜨거운 감정으로 달아올라 있었지요.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인근 양반가의 여종인 순이가 빨래 광주리를 이고 다가오고 있었지요. 25의 나이에 활달한 성격을 가진 순이는 옥분보다 세상 물정에 밝은 언니 같은 존재였습니다. 옥분아, 무슨 일로 그리 시름에 잠겨 있어? 얼굴이 온통 어둠에 덮여 있구나. 순이 언니, 별일 아니요. 그저 날이 추워져서 마음이 쓸쓸한 것뿐이지요. 순이는 옥분의 거짓말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지내며 서로의 마음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지요. 그런 소리 말거라. 내가 보기에는 분명 무슨 일이 있다? 혹시 도련님과 관련된 일이 아니냐? 옥분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이의 날카로운 눈치에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두 사람은 빨래를 마치고 큰 돌 위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옥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지요. 언니, 실은 도련님을 마음을 품게 되었어요. 이런 말 자체가 불경스럽지만 더 이상 혼자 견딜 수가 없어서요. 그럴 줄 알았다. 네가 도련님을 바라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더라. 그런데 옥분아, 절대 꿈도 꾸지 말거라. 순이는 옥분의 손을 잡으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칫하면 넌 목숨이 위태롭다. 그럼 이 마음을 그냥 묻어두고 살아야 하는 것인지요? 옥분아, 너와 난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할 그런 일이다. 순이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옥부는 도련님에 대한 마음의 불신은 더 강하게 타올랐습니다. 도련님께서 평소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것을 더욱
세심하게 준비해드려보자. 차를 끓일 때도 더 정성을 들이고 그런 작은 일로도 마음이 전해질 수 있을까? 기와집으로 돌아온 옥부는 평소보다 더욱 정성스럽게 차를 우리고 다과도 함께 준비했지요. 도련님, 차를 준비했사옵니다. 오늘은 특별히 좋은 차잎으로 우렸습니다. 도령 박세주는 책에서 눈을 떼고 차상을 바라보았습니다. 네, 정성이 찻잔에 가득 담겨 있구나. 향이 참 좋다. 늘 한결같은 내 덕에 내가 이리 편히 글을 읽을 수 있는 것이겠지. 고맙다, 옥분아. 순간 옥분의 두 뺨에 발그레한 홍조가 어렸습니다. 도련님의 다정한 말씀 한마디에 방금 전까지 차를 나르며 조심하던 마음도 고단했던 하루의 피로도 눈 녹듯 사라지는 듯했지요. 애써 태연한 척 대답했지만 끝이 살짝 떨리는 목소리까지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도련님께서 편안하시다니 소녀에겐 더 없는 기쁨이옵니다. 그날 밤 옥부는 잠자리에 누워서도 쉬이 잠들지 못했습니다. 귓가에는 도련님의 나직한 목소리가, 눈앞에는 자신을 향해 부드럽게 미소 짓던 얼굴이 아른거려 자꾸만 이불을 뒤척였지요. 작게 콩닥거리는 심장의 고동이 고요한 방 안에 울리는 듯했습니다. 옥부는 그동안 더욱 정성스럽게 세준을 돌보며 작은 희망을 키워왔지요. 저녁 무렵 그녀는 세준이 밤늦게 공부하실 것을 생각하여 특별히 간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도련님께서 요즘 밤늦게까지 공부하시니 몸이 상하실까 걱정이로구나. 따뜻한 죽과 차를 준비해드려야겠다. 옥부는 정성스럽게 잣죽을 끓이고 도련님이 좋아하시는 국화차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작은 상에 깔끔하게 차려놓고 보니 마음이 뿌듯했지요. 이렇게 정성을 다하면 도련님께서도 내 마음을 알아주시겠지. 가슴 설레는 마음으로 상을 들고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세준의 방에 가까워질수록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지요. 도련님의 방에서 흘러나오는 낯선 웃음소리에 옥부는 자신도 모르게 발을 멈췄습니다. 여인의 웃음소리였지요. 간드러지면서도 교태가 묻어나는, 자신이 단 한 번도 내본 적 없는 소리였습니다. 뒤이어 들려온 도련님의 목소리는 옥분의 심장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어쩜 이리 고운 시를 지으셨어요? 도련님. 사월이는 도련님의 글을 볼 때마다 가슴이 뛴답니다. 네 고운 손으로 먹을 갈아주니 시상이 절로 떠오르는 것을 어찌하겠느냐. 이 시의 주인은 바로 너인 것을, 사월아. 사월. 처음 듣는 이름이 비수처럼 옥분의 귀 속에 파고들었습니다. 자신에게 고맙다고 말해주던 목소리와는 차원이 다른 꿀처럼 달고 다정한 어조였지요. 옥분은 떨리는 손으로 문창사를 쥐었습니다. 차가운 나무의 감촉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손끝이 시렸지요. 작은 문틈으로 비친 방 안의 풍경은 꿈속의 한 장면처럼 아득했고, 비단 치마가 등불 아래서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고, 섬서 목수 같은 손이 도련님의 벼루를 만지고 있었지요. 화려한 머리 장식을 한 여인의 고운 옆얼굴. 그 여인을 바라보는 도련님의 눈빛에는 옥분이 그토록 갈망하던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규수사월이었지요. 옥분이 정성껏 마련한 국화차는 이미 차게 식은 채 한쪽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화려한 주안상이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도련님의 시는 매번 이리 사람의 마음을 흔드니 묻 여인들이 벼슬길보다 도련님의 붓끝을 더 기다리겠사옵니다. 허튼 소리. 내 붓이 향하는 곳은 오직 너의 눈동자뿐인 것을. 어서 이 잔을 비우거라, 사월아. 내 입술이 닿은 술잔이라야 달지 않겠느냐. 사월이라는 이름, 그리고 너의 눈동자뿐이라는 속삭임. 옥분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쟁반이 소나기 힘이 풀려 와르르 쏟아질 뻔한 것을 간신히 부여잡았지요. 이럴 수가. 도련님께서 다른 분과 한 걸음 한 걸음 마치 물속을 걷는 것처럼 느리고 무거웠습니다. 부엌에 도착해 쟁반을 내려놓는 순간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지요. 탕! 옥부는 그 자리에 힘없이 주저앉았지요.
가슴 한 구석이 텅 비어버려 시린 바람만 세차게 드나드는 것 같았습니다. 도련님은 원래 저런 분이었나? 옥부는 서서히 차가워져 갔습니다. 이토록 어리석을 수가. 도련님께는 이미 다른 분이 계셨거늘. 나 혼자 헛된 꿈에 부풀어 있었구나. 걷잡을 수 없는 질투가 심장을 태울듯이 타올랐습니다. 눈을 감아도 아른거리는 4월의 고운 자태와 그 곁에서 행복하게 미소 짓던 도련님의 얼굴이 잔상처럼 떠올라 옥분을 괴롭혔지요. 그분은 저리도 고운데 나 같은 천한 것과는 견줄 수조차 없는 기품을 지니셨구나. 옥분은 그날 밤 밤새도록 뒤척이며 잠을 이룰 수 없었지요. 도련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은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이지요. 내 모든 정성을 다 바친다 한들 닿을 수 없는 곳이었구나. 넘을 수 없는 신분과 돌아봐주지 않는 마음이라니. 하지만 체념하려 할수록 마음 한구석에서는 포기할 수 없는 미련이 더욱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시꺼먼 질투심과 함께 도련님을 향한 연모의 감정은 더욱더 간절하고 지독해져만 갔지요. 다음 날 새벽, 옥부는 우물가에서 밤새 말라붙은 눈물 자국을 씻어냈습니다. 옥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울고만 있을 순 없어. 이대로 포기하기엔 내 마음이 너무 멀리 와버렸으니. 4월이라는 분보다 내가 못할 것이 무엇이란 말이냐. 정신이 번쩍 들 만큼 차가운 우물물에 얼굴을 파묻으며 옥부는 굳게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숨어서 가슴 앓이만 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오롯이 보여드려야겠다고. 밤새도록 옥분을 괴롭히던 시꺼먼 질투심이 독이 아닌 용기가 되어주었습니다. 도련님께서 그분을 마음에 품으셨다면 이 내 마음 또한 그에 못지않음을 보여드리리라. 비록 미천한 신분일지언정 연모하는 마음의 깊이까지 지고 싶지는 않다. 그날을 기점으로 옥분의 마음속에서는 사랑과 질투가 위태롭게 뒤섞여 전보다 훨씬 뜨거운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달빛마저 잠든 깊은 밤, 문 밖에서 익숙하지만 위태로운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며칠 만에 보는 도련님은 온몸에 짙은 술 내음을 휘감고 있었지요. 도련님, 옥부는 자신도 모르게 맨발로 마당을 가로질러 비틀거리는 그를 부축했습니다. 단단한 팔을 붙잡자 옷 너머로 뜨거운 열기가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도련님, 어찌 이리 만취하셨습니까? 희미하게 눈을 뜬 세준이 옥분을 보고 나직이 웃었습니다. 평소에 그답지 않게 흐트러진 모습은 어쩐지 위태로워 보였지요. 옥분이냐? 기다렸구나. 오늘은 좋은 것들과 시와 술에 흠뻑 취했으니 실로 즐거운 밤이 아니겠느냐. 옥분은 조심스럽게 세준의 팔을 부축해 방으로 이끌었습니다. 옥고름 너머로 전해지는 뜨거운 체온에 심장이 내려앉는 듯했지요. 방으로 들어와 그를 부축해 앉히자 짙은 술 냄새가 좁은 방 안을 가득 메웠다. 이대로 주무시게 할 수는 없어. 옥부는 큰 결심을 한 듯 마른 입술을 축이고 그의 옷고름으로 손을 가져갔습니다. 도련님, 의복을 갈아입으셔야겠습니다. 감히 사내의 몸, 그것도 주인의 몸에 손을 댄다는 사실에 손끝이 파르르 떨려왔습니다. 옷깃을 여미는 찰나 세준이 그녀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놀란 옥분이 고개를 들자 술에 취해 몽롱한 그의 눈과 마주쳤지요. 늘 고맙다, 옥분아. 네 세심함이 나를 편안하게 하는구나. 낮은 목소리가 귓가에 내려앉는 순간 옥분은 숨쉬는 법마저 잊은 듯했지요. 떨리는 숨을 삼키며 그의 겉옷부터 속적삼까지 차례로 벗겨냈습니다. 마침내 촛불 아래 드러난 그의 맨살은 옥분의 얼굴을 터질 듯이 달아오르게 했지요. 옥분은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했어. 외면하면서도 시선은 자꾸만 그의 넓은 어깨와 단단한 가슴으로 향했다. 도련님 몸을 닦아드리겠습니다. 따뜻한 물수건이 그의 피부에 닿을 때마다 그는 나른한 숨을 내쉬었습니다. 술 내음 넘어 풍겨오는 그의 채취는 옥분의 이성을 아찔하게 뒤흔들었지요. 시원하다. 옥분아, 내 손길이 참으로 부드럽구나. 세준이 무의식 중에 옥분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의 따뜻한 손길에 옥분은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지요. 사월아, 오늘 너와 함께한 시간이 참으로 좋았다.
세준이 옥분을 사월으로 착각하며 부르는 순간 옥분의 가슴은 날카롭게 점여오는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손길에서 전해져 오는 떨림을 억누를 수 없었지요. 도련님, 소녀는 옥분이옵니다. 하지만 세준은 이미 깊은 잠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옥분은 그의 손을 조심스럽게 풀어내고 이불을 덮어드렸지요. 도련님께서 사월아 씨를 이리도 깊이 품으셨구나. 허나 지금 이 순간 도련님의 곁을 지키는 것은 소녀입니다. 옥분은 세준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자신 안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연모를 넘어 한 여성으로서의 뜨거운 갈망이었지요. 이런 마음을 품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허나 도련님의 체온과 향기를 느끼니 미친 듯이 뛰는 이 가슴을 어찌할 수가 없구나. 옥분은 세준 곁에 조용히 앉아 그의 잠든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4월에 대한 질투심과 함께 자신도 모르게 생겨난 원초적 욕망에 당황스러웠지요. 도련님을 이렇게 가까이서 돌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더 많은 것을 바라도 되는 것일까? 세준이 잠결에 뒤척이며 옥분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얼굴이 가까워지자 옥분은 숨이 막힐 것 같았지요. 이 가슴 뛰는 느낌은 대체 무엇일까? 옥분은 처음으로 자신 안에 잠들어 있던 여성으로서의 욕망을 자각했습니다. 세준의 남성적인 체취와 따뜻한 체온이 그녀의 감각을 일깨웠지요. 사월아 씨는 도련님과 어떤 시간을 보내실까? 나처럼 가슴이 뛰고 얼굴이 달아오르실까? 질투심과 함께 4월에 대한 경쟁 의식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옥분은 자신도 여자라는 것을, 그리고 세준을 사랑하는 마음이 단순한 동경을 넘어섰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신분은 다르지만 여자로서의 마음만큼은 그분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도련님께 이런 정성을 다하는 사람이 또 있을까? 새벽이 밝아오자 옥분은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욕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지요. 세준을 향한 사랑이 이제는 여성으로서의 간절한 바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봄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어 무더운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온 집안 사람들이 지쳐가고 있었지요. 옥분은 그동안 세준을 돌보며 자신 안에서 자라난 여성으로서의 감정을 애써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옥분은 흐르는 땀을 닦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런 더위에는 시원한 물로 몸을 씻어야겠구나. 오후의 뜨거운 햇살이 뒤뜰 우물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평소 이 시간에는 아무도 오지 않는 곳이라 옥분은 안심하고 목욕 준비를 했지요. 다른 하인들은 모두 낮잠을 자고 있을 테니 조용히 몸을 씻을 수 있겠지. 옥분은 저고리를 벗고 치마끈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햇살에 달궈진 몸을 시원한 우물물로 식히고 싶었지요. 옥분이 옷을 벗고 우물물을 떠서 몸에 끼얹자 시원한 물줄기가 그녀의 하얀 어깨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햇살에 비친 물방울들이 보석처럼 반짝였지요. 옥분은 나른한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 시원하다. 이런 더위에는 이것만큼 좋은 것이 없구나. 그때 뒤편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옥분은 깜짝 놀라 몸을 돌렸지요. 세준이 서재에서 나와 뒤뜰로 산책을 나온 것이었습니다. 세준은 더위를 피해 서재를 나서다가 우물가에서 예상치 못한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햇살에 빛나는 옥분의 아름다운 몸매가 그의 눈에 들어왔지요. 세준은 자신도 모르게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런, 옥분이가. 세준은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지금까지 충실한 하인으로만 여겼던 옥분이 이토록 아름다운 여인이었다니. 물에 젖은 그녀의 하얀 피부와 우아한 곡선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지요. 옥분도 세준의 시선을 느끼고 몸을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지요. 옥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련님,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어 죄송하옵니다. 하지만 옥분은 급히 몸을 가리려 하지 않았지요.
순간의 수치심보다 그의 눈빛에 담긴 남성적인 욕망을 읽어낸 가슴의 두근거림이 더 컸지요. 세주는 마른 침을 삼키며 말을 했지요. 옥분아, 내가 미안하다. 세준도 시선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옥분의 아름다운 모습에 완전히 매료되어 있었지요. 그동안 4월에게만 향했던 마음에 새로운 감정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옥분이 용기를 내어 속삭였습니다. 도련님께서 보고 계시니 부끄럽지만 어쩐지 소녀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것 같아 기쁘기도 하옵니다. 옥분의 솔직한 고백에 세주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순수한 마음이 가슴 깊이 와 닿았지요. 옥분아, 너를 이런 눈으로 본 내가 잘못이다. 하지만 세주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옥분을 향한 자신의 마음이 단순한 주인의 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지요. 옥분이는 간절한 눈빛으로 세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련님, 소녀도 도련님을 향한 마음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사옵니다. 신부는 다르지만 이 마음만큼은 진실하옵니다. 옥분은 천천히 몸을 가리며 세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하인의 순종이 아닌 여인의 간절함이 담겨 있었지요. 옥분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하지만 네 마음을 모르는 척할 수도 없구나. 세준은 한 걸음 다가섰다가 다시 멈췄습니다. 신분의 벽과 사회적 금기가 그를 가로막았지만 옥분을 향한 마음은 점점 커져가고 있었지요. 도련님께서 소녀를 그런 눈으로 바라봐 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옵니다. 더 이상 바라지 않겠사옵니다. 하지만 옥분의 말과 달리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감정의 끈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 후 세준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옥분아, 나도 너를 하인으로만 보지 못하겠다. 이런 마음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세준의 고백에 옥분은 가슴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도련님의 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지요. 도련님, 소녀의 마음을 받아주시는 것인가요? 옥분아, 이 일은 신중해야 한다. 하지만 내 마음을 외면할 수는 없겠구나.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금기된 감정을 확인했습니다. 뜨거운 여름 햇살 아래에서 피어난 사랑은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것이 되었지요. 도련님, 소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마음을 지키겠사옵니다. 옥분아, 나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이 일이 알려지면 너에게 해가 될 수 있다. 세주는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났지만 옥분의 아름다운 모습과 진실한 마음이 그의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옥분 역시 도련님의 마음을 확인한 기쁨에 가슴이 벅차올랐지요. 드디어 도련님께서 나의 마음을 알아주셨구나.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날 오후의 뜨거운 햇살처럼 두 사람의 마음도 더욱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목욕 장면에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날 저녁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거센 바람과 함께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지요. 번개가 하늘을 가르고 천둥 소리가 온 집안을 뒤흔들었습니다. 이런 큰 비가 오다니 하인방 지붕이 새지 않을까 걱정이로구나. 옥분이 우려했던 대로 하인방 지붕에서 빗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하인들은 모두 안전한 곳으로 피했지만 옥분은 갈 곳이 마땅치 않았지요. 그때 세준이 하인방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폭우 소리에 놀라 하인들의 안위를 살피러 온 것이었지요. 옥분아, 지붕이 새고 있구나. 이런 밤에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도련님, 소녀는 괜찮사옵니다. 다른 곳으로 피하겠사옵니다. 아니다. 이런 폭우에 어디로 가겠느냐. 내 서재에서 밤을 보내거라. 세준의 서재는 따뜻하고 안전했습니다. 촛불이 은은하게 방을 비추고 있었고 책 냄새와 먹향이 은은하게 퍼져 있었지요. 옥분은 방 한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도련님, 이런 귀한 곳에서 밤을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괜찮다. 이런 날씨에 하인들이 고생하는 것을 그냥 둘 수는 없지.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며칠 전 뒤뜰에서 있었던 일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뛰었지요. 폭풍우가 더욱 거세어지자 옥부는 무서워서 몸을 움츠렸습니다. 세주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었지요. 옥분아, 무서우냐? 이리 가까이 와서 앉아라. 도련님, 그래도 될까요? 괜찮다. 이런 밤에는 서로 의지해야 하지 않겠느냐. 옥분이 세준 가까이 다가앉아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폭풍우 소리에 묻혀 서로의 숨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지요. 옥분아, 며칠 전 일을 생각하면 마음이 편치 않다. 도련님, 소녀도 마찬가지옵니다. 그날 이후로 도련님 생각뿐이었사옵니다. 세주는 옥분의 젖은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이 손끝에 감기자 가슴이 뛰었지요. 춥지 않느냐? 옷이 젖어서 몸이 차가울 텐데. 도련님께서 곁에 계시니 따뜻하옵니다. 옥분의 솔직한 대답에 세주는 더 이상 자신을 억누르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옥분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그녀를 바라보았지요. 옥분아, 이런 마음을 품는 것이 옳은 일인지 모르겠다. 하지만 너를 보면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구나. 도련님, 소녀도 같은 마음이옵니다. 신분을 잊고 이런 감정을 품는 것이 잘못인 줄 알면서도 세준이 옥분의 얼굴에 손을 대자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순간이 드디어 현실이 되는 것 같았지요. 세준은 마지막으로 그녀의 의사를 확인하듯 물었습니다. 옥분아, 정말 괜찮겠느냐? 도련님, 소녀는 이 순간을 위해 살아온 것 같사옵니다. 두 사람은 폭풍우 소리에 묻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신분의 벽을 넘어선 순수한 사랑이 그 순간 꽃을 피웠지요. 도련님, 이것이 꿈은 아니겠지요? 옥분아, 나도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안 된다.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진실하다. 옥부는 세준의 품에서 그토록 바라던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4월에 대한 질투심도 신분에 대한 걱정도 모두 사라지고 오직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기쁨만 남았지요. 폭풍우가 잦아들고 새벽이 밝아오자 두 사람은 현실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도련님, 이제 새벽이 되었사옵니다. 세준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구나. 옥분아, 어젯밤 일을. 도련님, 소녀는 어젯밤을 평생 잊지 않겠사옵니다. 하지만 이것이 꿈 같은 하룻밤이었다는 것도 알고 있사옵니다. 세준은 옥분의 성숙한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가 현실을 받아들이려 하는 모습이 안타까웠지요. 미안하구나. 내가 너에게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아니옵니다, 도련님. 소녀는 후회하지 않사옵니다.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어서 오히려 감사할 따름입니다. 옥부는 세준의 서재를 나서며 가슴 깊이 이 순간을 새겨두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후의 맑은 하늘처럼 그녀의 마음도 한결 평온해져 있었지요. 이제 다시 현실로 돌아가야 하는구나. 하지만 어젯밤은 영원히 내 마음속에 남을 것이다. 꿈 같았던 하룻밤이 끝나고 두 사람에게는 다시 냉혹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다음 날 오후, 하늘은 어제의 거친 날씨가 거짓말처럼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옥부는 평소처럼 집안일을 하며 어젯밤의 일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있었지요. 어젯밤 일이 정말 꿈이었을까? 아직도 도련님의 따뜻함이 느껴지는 것 같구나. 그때 대문 앞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화려한 가마에서 내린 것은 4월이었지요. 옥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4월이 우아한 걸음으로 사랑채로 향하는 모습을 보며 옥부는 현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어젯밤의 일이 아무리 아름다웠어도 세준에게는 여전히 4월이라는 존재가 있었던 것이지요. 도련님, 어제 폭풍우는 괜찮으셨나요? 걱정이 되어 달려왔사옵니다. 사월아, 고맙다. 별일 없이 지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옥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준의 목소리에서 어젯밤과는 다른 어색함이 느껴졌지만 그것이 오히려 옥분에게는 위안이 되었지요. 도련님께서도 어젯밤 일로 마음이 복잡하시겠구나.
하지만 이것이 현실이다. 옥부는 차상을 준비하며 자신의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어젯밤의 사랑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으니 이제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지요. 도련님께서 사월아 씨와 함께 계실 때가 가장 행복해 보이시지. 그것이 도련님께 맞는 삶일 것이다. 옥부는 차를 우리며 어젯밤을 떠올렸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로 세준의 사랑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었지요. 그것만으로도 평생의 보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차상을 들고 세준의 방으로 향하는 옥분의 걸음은 평소보다 가벼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질투나 원망이 아닌 순수한 마음으로 도련님을 모실 수 있을 것 같았지요. 도련님, 차를 준비했사옵니다. 세준은 옥분을 보며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젯밤 일로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이 말이지요. 옥분아, 어젯밤 일은? 옥분이 맑게 웃으며 그의 말을 받았습니다. 도련님, 어젯밤 일은 간밤의 폭풍우 속에서 꾼 꿈이옵니다. 소녀에겐 과분하게 아름다운 꿈이었지요. 옥분의 말에 세준은 안도와 함께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성숙한 태도가 고마우면서도 마음 아팠지요. 옥분아,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도련님께서 미안해하실 일이 아니옵니다. 소녀는 그 꿈을 꿀 수 있어서 행복했사옵니다. 사월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었지만 그 의미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다만 옥분이 평소보다 더 차분해 보인다는 것만 느꼈지요. 옥분이는 참으로 정성스럽구나. 도련님께서 복이 많으시다. 옥분이 예를 갖추어 답했습니다. 과찬이옵니다. 아씨, 소녀는 그저 본분을 다할 뿐이지요. 옥분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방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에서는 더 이상 안타까움이나 질투가 느껴지지 않았지요. 그날 저녁 우물가에서 옥분은 혼자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젯밤은 정말 꿈 같았구나. 하지만 그 꿈 덕분에 나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옥분은 더 이상 세준을 독차지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행복이 자신의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지요. 도련님께서 행복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내가 받은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겠어. 석양이 지고 별이 떠오르자 옥분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평온한 마음으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지요. 어젯밤의 아름다운 꿈을 가슴에 품은 채로 말입니다. 야담과 고전소설. 오늘의 이야기 재밌으셨을까요? 다음엔 더욱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